정부가 폭염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대책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7월과 8월 2달 동안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서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은 10,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네. 먼저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이현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기요금 폭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7월 전기요금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877원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해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전기요금 미스테리 이런 말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받은 요금 고지서 이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 가구는 언제 쓴 것이냐? 6월 25일부터 7월 25일, 뭐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쓴 이제 이 가구의 요금 고지서가 네. 이제 처음으로 날라온 건데 실은 이때만 해도 이미 더웠기 때문에 7월 초부터 에어컨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좀 전기료를 상당히 오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크게 늘지 않았다. 네. 심지어 40%는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했다는 상황이 나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산업부도 이 세게는 말 못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것 때문에. 근데 전기요금 폭탄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도 국민들이 굉장히 긴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016년 그러니까 누진제가 개편되기 전이죠. 그때 요금 폭탄 한번 맞지 않았었습니까? 당시만 해도 30만 원, 40만 원, 뭐 50만 원 요금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의 이 충격을 생각하고 아하. 몸에 이 전기료를 아끼고 에어컨을 덜 트는 습관들이 배어 있지 않았나. 근데 2016년에 비해서 누진제는 개편이 되면서 큰 폭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이 7월에 나온 전기요금 고지서가 그 폭탄이 아닌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뭐 에어컨을 틀더라도 기온을 많이 낮추거나 그러지 않고 뭐 한 28도 정도 뭐 그 이상으로 놓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에어컨이 요즘에 네. 뭐 절전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인버터형의 뭐 기술 발전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또 구형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민들 스스로가 많이 억제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 분석이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평론가님과 정부의 대책을 전망을 해봤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뭐 예상대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전기요금 구간은 이제 3단계 구간의 누진은 3배수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 1단계와 2단계 구간의 폭을 넓혀준다라는 겁니다. 각각 100kWh를 더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1단계 구간 같은 경우가 1에서 200kWh 아닙니까? 이거를 100kW 더 줘서 1에서 300kW. 2단계 구간이 200에서 400인데 이게 301부터 500까지로 넓혀지게 되면서 1, 2 구간에 상당히 많이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특히 2 구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절감 혜택을 줘서 지금 뭐 산업부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19.6%, 20% 정도의 이제 요금 할인이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비율로 따져보면 20% 정도가 뭐 내려간다고 한다면 기대를 할 만한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00원 정도, 최대치라고 해야 한 21,000원이 거의 맥시멈 최대 할인 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사례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이라고 할 때 정말 도시 평균 쓰는 게 이제 월 한 350kWh 정도를 쓰거든요. 이 가구가 여름을 맞이해서 에어컨을 어떻게 틀었을까에 따라서 조금씩 요금이 이제 달라지게 될 텐데 가령 350kW를 쓰는 이제 가구가 2시간을 썼다. 에어컨을 매일 2시간을 틀었다라고 하면 당초에 나올 요금은 한 9만 원대였을 텐데 이게 67,000원 정도. 굉장히 이제 할인폭이 크게 되고요. 이 가구가 4시간을 이제 매일 튼다고 이번에 가정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했으면 12만 원이 넘게 됩니다. 한 12만 5천 원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 할인 혜택을 받으면 10만 원 초반, 10만 3천 원대로 막을 수가 있게 됐고 10시간을 이제 이 4인 가구가 매일 틀었다라고 할 때는 요금 폭탄이죠. 한 23만 원이 넘게 나왔을 텐데 이번에 정부의 이 감경안에 따르면 20만 7천 원 정도로 역시 한 최대폭 한 2만 원 정도 안에서 할인 혜택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누진제 1구간 200kWh 이하로 쓰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번에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공정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살기 힘들고 그래서 부담이 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그 논란도 있고 네. 이게 전기요금에 이제 묘한 왜곡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자 증세, 뭐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을 전기료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게 가령 이런 겁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부자 가구고 전기를 덜 쓰는 가구가 저소득층이다.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하,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저소득층인데 아이가 많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뭐 아이 때문에 네. 전기 에어컨을 많이 트는 가구가 있고요. 오히려 1인 가구 중에서도 뭐 대기업에 다니는 샐러리맨이나 이런 가구는 집에 잘 안 오기 때문에 1단계 구간에 속하는 또 고액 연봉자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1단계 구간에 누진제에서 전기료를 덜 쓰는 사람이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혜택을 안 받는지는 조금 이게 약간 애매모호해지는 이제 그런 방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주창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누진제는 큰 틀에서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더라도 아예 저소득층에게 따로 직접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그러니까 가령 겨울철에 난방 바우처를 주듯이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조를 해줘야지 누진세 완화 같은 걸로 하면은 도대체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덜 혜택을 보는지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기존에 할인 혜택을 받던 취약계층의 경우에 네. 할인을 30% 추가로 더 해주기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영유아 가정의 경우에는 할인 기간을 1년에 3년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건 네. 도움이 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가 이제 기존에도 평균 4,000원이고요. 네. 많을 때는 10,000원 정도의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추가 증액하겠다. 30% 할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 다자녀 가구들 특히 아가들 있는 이제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그냥 에어컨 안 틀면 거의 매일 울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영유아 할인이 1년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한 살까지가 이 30% 할인을 네. 줬는데 이거를 3년까지 그러니까 3세까지 영유아까지 이 폭을 넓히겠다라고 해서 3세 이하의 가구 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제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이번에 적용이 됩니다. 네, 어제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이로 인한 폭염이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정부가 대책을 좀 마련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들의 반발의 핵심을 좀 보면은 공정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전기료가 이제 싼 전기료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는 게 왜 주택용, 가정용에만 누진제, 산업용, 상업용에는 적용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공정성 논란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일명 계시별 요금제입니다. 네. 즉 누진제를 확 풀어버리면은 전력이 몰릴 때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시별 요금제가 뭐냐면 구간별로 가령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에 맞춰서 요금들을 다 차등으로 매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구 같은 경우에 우리는 3월, 4월, 5월에는 전기를 거의 안 써요. 그러면 10,000원대 이하로 딱 줄인단 말이죠. 하고 아낀 전기료를 6, 7, 8월에 집중적으로 이때는 한 7만 원, 8만 원 내면서 쓰게 되는. 그러니까 이 계시별 요금제를 하게 되면 전력 수급도 맞추고요. 뭐 공정성 논란도 확보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은 그 스마트 계량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가구가 이렇게 보고 아 이번 3월은 최대 절감했네. 이 부분 절약분을 7월에 써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개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시별 요금제가 뭐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